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진행의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안에서는 엇갈리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엔비디아가 3%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떤 테마와 어떤 공략주를 공략해야 할지, 앞으로 시장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 주식 트렌드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트렌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우측 하단 QR코드입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하단에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생방송 시간 중에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트렌드 최근 방송 공략주들 함께 살펴보시면요. 우선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 종목이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무려 40%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주 중에서도 오로스 테크놀로지로 40%, 그리고 또 다른 반도체 관련주죠. 에이펙트로도 38%가량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여러분들께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퓨처캠이라는 제약바이오주 역시나 최근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14.5% 상승률 기록을 했습니다. 로보스타, 로봇 관련주죠. 이 종목도 단기간 안에 27.4% 수익률 달성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매주 꾸준하게 상승 나오는 종목들,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 종목씩 살펴보시면요. 우선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은 현재 52주 신고가 달성을 한 종목인데요. 반도체 기업들 역시나 올해 들어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는데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저희가 2월 초쯤에 공략을 드리고 이 종목 공략드린 시점 이후로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략드린 시점 대비했을 때 현재 41.7% 수익률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방송에서 공략을 드리고 방송 끝나자마자 노란톡방 안에서 어떤 종목인지 바로 제시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반도체 관련주가 있죠. 바로 에이펙트입니다. 지금 이 에이펙트를 공략을 드릴 당시에 이제는 삼성전자 맞춤형 AI D램을 공개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또 공략을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도 공략드린 이후로 38%,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에서 공략드린 시점이 정말 상승 직전 눌림목에서 공략을 드렸고요. 저희 생방송에서 공략드린 시점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낸 만큼 이렇게 흐름 좋은 종목들 공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방송에서 공략드렸던 제약바이오주죠. 퓨처캠 역시나 저희가 생방송에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알츠하이머와 관련 있는 기업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퓨처캠 역시나 정말 눌림목 자리에서 정확하게 공략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살짝 조정이 왔을 때 저희가 생방송에서 공략을 드렸고요. 저희 생방송 공략일 시점 2거래일 만에 또 큰 상승이 나오면서 14%의 수익률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눌림목 자리에서 큰 상승이 나오기 직전에 있는 종목들을 저희 트렌드에서 공략을 드리고 있고요. 퓨처캠 역시나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한 주 만에 14%가 넘는 상승률 달성을 하면서 좀 빠른 수익 원하시는 분들께도 이런 종목들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퓨처캠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주로도 최근에는 또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7.4% 상승률 달성을 했는데요. 로보스타 저희가 생방송에서 로봇주 중에서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G와 협업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협업 이슈가 불거지면서 시장에서 로봇주들 중에서도 강한 흐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로봇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7.4%
굉장히 또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에서 역시나 LG와의 협업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 이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소개해드렸고 역시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27% 빠른 기간 안에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앞서서 여러분들께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오늘도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방산 관련주, 두 번째로는 의료 AI 관련 기업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 방산주들이 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부터 LRG까지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상승폭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직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은 방산주 준비해 왔습니다. 방산주를 주목하셔야 되는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법정 자본금이 15조 원이었는데 이제는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25조 원까지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국내 방산 업계에는 굉장히 호재 소식이기 때문에 방산 기업들이 이 수은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조금 음봉 그리고 있습니다. LRG 넥스원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하게 또 올해 들어서부터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렇게 방산주들이 올해 들어서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소식들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무기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특정 포탄 가격이 4배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무기의 수요는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포탄 그리고 무기 관련되어 있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방산 수출 올해 목표를 200억 달러로 잡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방산 수출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작년부터도 K방산 수출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실제로 올해도 방산 수출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목표를 200억 달러로 잡은 만큼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고요. 방산 기업들 주가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후발주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은 지금 K1과 K2 국내 총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K1과 K2 군 복무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해당 총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업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바로 의료 AI 관련주입니다.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의료 업계에도 인공지능이 활용이 된다고 하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약 개발을 하게 된다면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단축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의료 AI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함께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도 연평균 45% 성장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연평균 45%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시장 성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의료 AI 기업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업은 국가 신약 개발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현재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올해 안에 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다고 합니다. 또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 주들 굉장히 또 강한 흐름 나타냈고 올해 3월 굉장히 또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호재 소식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도 오늘 기업이 또 상승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방산과 의료 AI 두 가지 기업 모두 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 모두 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트렌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3%대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테슬라는 반면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는 특히나 연준 의장 파월의 발언이 주목이 됐는데요. 올해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고용시장도 둔화된 모습이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을 미쳤고요. 이렇게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간만에 상승 마감을 했고 오늘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 상승하면서 2,649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86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이고 상승하는 테마들이 매주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장 트렌드 선점을 잘 하셔서 앞으로 시장에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의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으로 가깝게 비추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셔서 오늘의 두 가지 종목 그리고 노란 톡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단기 종목들까지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트렌드 첫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바로 CXL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차세대 메모리인 CXL을 주목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CXL 같은 경우에는 AI 발전 과정에서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고용량 CXL D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반도체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하게 된다면 역시나 CXL 관련 주들도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 안에서도 HBM은 잠깐 쉬어갔고 CXL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안에서도 HBM과 CXL 그리고 AI 반도체 등이 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CXL을 선점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GTC를 오픈한다는 기대감에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GTC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연례 행사인데요.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TLB와 네오셈 이런 종목들도 어제 시장에서 8%, 12% 강한 흐름 보였고요. TLB 오늘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어제 시장에서는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오셈도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반도체주 중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 있는 종목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반도체 중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 있고 CXL과 관련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트렌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인데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AACR 행사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미국 암 연구학회 행사에 국내 기업들이 참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신약을 발표한다고 하고요. 연구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레고캠 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루닛 등이 AACR에서 연구 과제를 소개한다고 하고요. 이러한 기대감으로 최근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9% 어제 시장에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오늘은 조금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을 나타낸 만큼 또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레고캠 바이오에 이어서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강한 시세 분출 나왔습니다. Y바이오로직스도 23% 또 강한 시세 분출이 나왔는데 오늘 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 어제 강했던 종목들이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트렌드 이슈 두 가지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공략주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략주는 방산 관련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수은법이죠. 지금 우선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방산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무기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 한도가 늘어난 건데요. 이 수은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 수은법 개정안은 지난 2014년 법 개정 이후로 10년간 이 법정 자본금 한도가 15조 원으로 묶여 있어서 방산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방산 업계에서는 꾸준하게 이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서 수은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를 했고 이번에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수은의 법정 금융 지원 한도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방산 수출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은법 개정안 통과로 방산주들 역시나 또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는 꾸준하게 방산 기업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은법 통과도 방산주들에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지만 그보다도 더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포탄 가격, 무기 품귀 현상인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확산되면서 무기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나토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무기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토에 따르면 러우 전쟁 발발 전 개당 약 2,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70만 원의 가격이었던 포탄 가격이 전쟁 발발 후로는 약 1,140만 원대로 4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포탄의 경우에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하고요.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다양한 무기를 지원해 왔는데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 전장에 필요한 무기 공급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까지 나타나면서 일각에서는 무기 공급을 두고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망설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무기 가격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전쟁이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장기화가 되면서 무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또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 무기 수요가 많다고 해서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지속된다면 무기 수요는 더욱더 상승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방산 수혜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포탄 품귀 현상 그리고 무기 품귀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방산 기업, 그 중에서도 아직 상승이 덜 나온 기업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방산 기업을 준비해 왔는데요. 방산 기업 중에서도 이 포탄 품귀 현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셔서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그리고 노란톡방 히든 종목들까지 모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방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굉장히 수출을 잘 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죠. 올해 특히나 방산 수출을 200억 달러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올해 방산 수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26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폴란드 정부와의 2차 이행 계약 마무리는 방산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대 과제라고 합니다. 폴란드는 우리나라 방산 최대 수출국입니다. 폴란드가 전체 방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에는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고요. 지난해에도 32% 수준으로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은 수은법 개정으로 폴란드와의 무기 계약 마무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실제로 국내 방산 업계들은 앞으로 새로운 해외 방산 시장 개척에도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은법 개정 이슈가 있었죠. 수은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내 방산 기업들이 해외 수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는 방산 기업들 올해 수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방산 기업들의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서 K방산, 방산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올해는 수은법이 통과되면서 더욱더 수출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LRG 넥스원 역시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 계약을 확정하면서 수출 규모 4조 원을 달성했다고 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와의 1조 원 규모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수주 잔량이 2020년에는 3조 원에서 지난해 19조로 6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주가도 굉장히 그만큼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렇게 해외 수출도 많고 많은 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 지금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수은법 개정안 통과와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출 호조로 최근 방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국내 주요 방산주의 시가총액이 한 달 사이 4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우주항공과 국방 업종에 속하는 국내 상장 종목이 19개 정도 되는데 이 19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한 달 사이 19%나 늘어난 것입니다. 방산 기업들이 지난해에 호실적을 기록한 데다가 대외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주가 상방 압력이 커졌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방산 수출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방산 역대 최대 규모 수출액을 기록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 만큼 이제는 방산 기업들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하게 역대 최대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 시장부터 또 주목을 받고 있고 주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방산기업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방산 기업은요, 여러분들께 조금은 친숙한 기업일 수가 있습니다. 군 복무를 하셨거나 이 총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이 K 시리즈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내에서 40년 넘도록 사용하고 있는 이 총기를 다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총기부터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까지 모두 다루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기 수출이 증가하면서 해당 기업의 실적도 올라가고 있고요. 역시나 매출도 상승하면서 최대 실적 기록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오늘 기업의 실적도 지금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잠정치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12%, 영업이익은 6% 증가했다고 하고요. 지난해에는 매출이 1조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다고 합니다.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수 사업의 경우 주 계약자가 정부입니다. 주 계약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방위사업법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을 제한받아서 보통 3%에서 5% 정도라고 하는데요. 오늘 기업은 내수보다 수출에 더 힘을 실으면서 무게중심을 두면서 이 수익성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 기업의 총포, 모터와 엔진이 결합되어 있는 파워팩 같은 경우에는 한화나 현대, 장비와 군함에 탑재되어 있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한화나 현대에서 방산 수출을 진행하게 된다면 오늘 기업이 함께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최근 폴란드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현대 로템의 K2 전차가 수출될 때 오늘 기업의 총포와 파워팩이 끼워 팔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화와 현대가 굉장히 폴란드와 수주 계약을 많이 체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주 계약을 체결했을 때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오늘 기업입니다.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하는 방산 기업들 중에서도 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업은 저PBR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PBR이 0.58 정도로 방산업계를 통틀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꾸준하게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도 이 저PBR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오늘 기업은 방산주라는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저PBR 관련 수혜까지도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방산 기업들 상당히 많지만 그러한 기업들은 최근 시장에서 이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PBR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오늘 기업 방산 중에서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방산 기업들의 PBR 같은 경우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8, 한화오션이 1.7, 한화 시스템이 1.2로 오늘 기업의 2배가 넘는다고 하는데 오늘 기업은 PBR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주가 자체도 아직은 바닥 부근에 있습니다. 계속된 행보를 이어나가면서 꾸준하게 지금 주가 차트를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평선 저항을 모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평선도 현재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고요. 최근 방산 수주 그리고 수은법과 관련해서 다시금 방산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시장에서도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방산 기업 중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을 따라서 뒤이어서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산 관련주를 공략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쪽으로 휴대폰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이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의 첫 번째 방산 기업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산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방산주를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 공략 포인트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우선은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법정 자본금이 15조 원 정도였는데 이 법정 자본금이 낮은 탓에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출이 조금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은법이 통과가 되면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게 되었고 25조 원으로 증가하면서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방산 업계에서는 꾸준하게 국회에 해당 건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통과가 되면서 방산 기업들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 방산주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무기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어느 종목, 어떤 품목에 대해서도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곤 하는데 오늘 기업도 역시나 이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포탄 가격,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포탄 가격이 4배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에서는 지금 무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무기가 부족하지만 공급이 따라주지 않아서 무기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업체들에서도 꾸준하게 이렇게 생산량을 증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현재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꾸준하게 이 포탄 품귀 현상으로 방산주들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방산 수출 목표가 약 2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굉장히 방산 수출 호조다라는 소식이 많이 전해졌었는데 올해도 역시나 방산 수출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루마니아와 폴란드, 우리나라 방산 최대 수출국인데 이 국가들과도 지금 방산 일정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 한 해 동안 방산 기업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기업은 K1과 K2 국내 총기 관련 기업입니다. 국내 총기 사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방산 기업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고 PBR이 상당히 낮아서 저PBR 수혜주로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점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기업은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방산주 아직 덜 오른 기업 찾고 있었다 하신다면 오늘의 첫 번째 기업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략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트렌드 3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1부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동안 여러분들께 저희 트렌드와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에 여러분들께 공략드리고 상승 흐름 나온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41%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반도체 관련주인 에이펙트 38%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와 협업 이슈가 있는 로보스타, 이전에 방송에서 미리 언급을 드리면서 공략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27%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최근에 공략드렸던 퓨처캠, 제약바이오 주로 공략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14%가량의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앞으로는 3월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굉장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월 말쯤부터 이 제약바이오 업종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이 퓨처캠 앞으로 신약 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생방송에서 공략드린 시점 이후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생방송에서 눌림목 자리에서 정확하게 공략을 드렸고 그 다음 날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4% 또 단기간 안에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주 2가지 공략주씩 공략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앞선 종목들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가지 공략주 모두 다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해주시면 2가지 공략주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략주 바로 설명을 드리면요. 두 번째 공략주는 의료 AI 관련 기업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많이들 이 챗 GPT를 떠오르실 텐데요. 이제는 이 인공지능이 의료업계에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비용 절감이 있겠습니다. 기존 신약 개발은 최소 15년가량이 걸리는 과정이었는데요. AI의 알고리즘이 수백만 편 이상의 논문을 직접 학습하고 5년 이상 걸리는 물질 발굴 단계를 수개월로 줄여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박사과정 5년간 진행한 모든 실험들을 인공지능은 15분마다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5년이나 걸리는 이런 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인공지능은 단 몇 달 안에 끝내면서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다는 잠재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의료업계에 활용이 되면서 그동안 오래 걸렸던 신약 개발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많은 산업에 인공지능 그중에서도 의료 AI가 활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료 AI 관련 기업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AI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약 개발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2년 8천억 원대였습니다. 2027년에는 무려 5조 2,800억 원으로 5년간 6배 가까운 상승을 보인 것입니다. 신약 개발에서는 특히나 연평균 45%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의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도 함께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올해 주목해야 할 과학계 이벤트 중 하나로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꼽았는데요. 기존보다 한층 강해진 이 AI 기술은 신약 개발 분야에 새 지평을 열 전망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에도 도입이 되면서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 효과를 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의료업계에 활용이 되면서 앞으로는 의료 AI 관련 기업도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하지만 올해는 인공지능과 의료업계가 결합된 이 의료 AI가 주목을 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 분야에서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는 구글의 딥마인드, 알파포트 새로운 버전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에 맞춰서 전 세계 AI 신약 개발 기업들도 업그레이드된 플랫폼을 선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AI 신약 개발 관련 기술 거래가 무려 수십 건씩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글로벌 AI 신약 개발 시장이 연평균 45% 성장을 또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에 유망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연평균 45% 성장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많은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의료 AI 기업에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증시 일정과도 관련해서 오늘 기업은 상승 모멘텀이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는 미국의 암학회에 참여한다고 하죠. AACR이라는 미국 암학회는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수요가 높은 항암 영역에서 국산 신약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무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학회에 굉장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차세대 국산 항암제 후보 등장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최근 대형 기술 수출 계약과 미국 허가 기대감 등의 훈풍이 감도는 최근 업계 상승 분위기를 또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 일정과 관련해서도 제약바이오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 기대감 역시나 커져가고 있습니다. 앞서 트렌드 이슈에서 살펴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도 레고캠바이오 이렇게 좀 좋은 소식이 있는 종목들은 어제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외에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죠. 이렇듯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AACR이라는 미국 암학회 일정을 앞두고 기대감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암학회 일정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미리 주목을 하셔야 다음 달 시장에서 이 암학회와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 상승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미리미리 공략을 하시고 종목을 선취매 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암학회 증시 일정과 관련해서 제약바이오주라던가 오늘 공략드리고 있는 이 의료 AI 관련 기업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 역시나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할 때 함께 상승하는 기업이고 또 의료 AI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암학회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기업 어떤 기업인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표적 항암제 국가신약 개발에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최근에 표적 항암제 국가 신약 개발 사업에 선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국가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바이오 제약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긴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오늘 기업이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2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연구 개발, 어떤 후보 물질이 있는데 그 후보 물질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해당 기업을 지원하는 데는 역시나 기술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사업에 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들이 해당 기업에 또 호재 소식으로 전해질 수가 있고요. 올해 최종 후보 물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해당 기업의 호재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업 지금 AI 플랫폼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 플랫폼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연구 개발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 기업은 자체 약물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년 4천 종이 넘는 합성 물질을 합성해서 55만 개 이상의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의 의료업계를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이 단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역시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많은 합성 물질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빅데이터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신약 후보 물질의 성과가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의료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호재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기업 역시나 최근에 미국에 기술을 수출한 이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미국 수출이 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기업도 최근에 기술 수출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던 레고캠 바이오를 따라갈 수도 있겠죠. 이렇듯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이 치료 물질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고 이 플랫폼, 이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AI 플랫폼이 앞으로 많은 기업들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오늘 기업의 성장성 역시나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의료 AI 관련 기업 중에서도 오늘 기업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은 차트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한번 고점을 찍었었는데 2023년 9월에는 최고 주가가 8만 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최고가 대비했을 때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꾸준하게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바닥 구간의 매물대를 소화하고 상승이 나온 만큼 꾸준하게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료 AI 그리고 AI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된다면 오늘 기업 역시나 의료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함께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두 가지 기업 모두 다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방산 기업이었고요. 두 번째는 의료 AI 기업이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포인트 짚어드렸죠. 우선은 수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산 기업들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지원금보다도 25조 원으로 또 굉장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산 기업들 이 소식과 함께 수출이 기대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포탄 가격이 4배 가까이 뛰었다고 합니다. 무기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역시나 방산 기업들의 수출은 더 늘어날 것이고 무기 품귀 현상으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주가 역시나 함께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업은 방산 기업으로 분류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RG 넥스원은 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지만 오늘 기업은 아직 그만큼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방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K1과 K2 국내 총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화나 현대가 해외 수출을 할 때마다 해당 기업의 총탄이 함께 팔린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기업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의료 AI 기업이었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 신약 개발에도 활용이 된다고 하죠. 신약 개발에 활용이 되면서 의료 AI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신약 개발 시장,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시장이 연평균 45%나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으로 어떤 산업을 투자하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의료 AI 사업을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업은 표적 항암제 국가 신약 개발에도 선정이 된 기업으로서 기술력까지 받쳐준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료 AI 기업 역시나 여러분들께 공략을 드렸고요.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